먹어야 산다고 자신을 다독이며 그날그날을 버텼다. 축 처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가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온종일 주방의 불을 끄지 않았다. 먹는다는 것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집안에 온기가 돌고 웃음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음식으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싱글 파파의 이야기, 마음 여행일기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작가 츠지 히토나리는 뮤지션이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이 타국 프랑스 파리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키우는 싱글 파파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갑자기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작가가 10살부터 18살까지 아들의 청소년 시절을 함께하며 가족과 삶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을 담은 성장 일기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작가의 따뜻한 부정이 듬뿍 들어있는 에세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랐던 팬데믹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외국인 부모들의 모습이 살짝 부러웠습니다. 아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맛있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아들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요리로 아들의 마음을 열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하며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지나갑니다. 아들과의 여행, 아들과의 요리, 아들과의 음악, 아들과의 수다로 감동을 전합니다. 프랑스에서 초등학교는 부모가 의무적으로 등하교를 해야 한다고 해요. 유괴가 많아 의무화되어 있답니다. 서양의 부모들처럼 등하교 시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을 하지 못한 치지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설교 들은 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다. 아들이 식사하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킥킥대며 웃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더니 토마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저씨 같지 않아? 라며 보여주었다. 마치 영화배우처럼 날씬하고 키 큰 청년이 찍혀있다. 마스크랑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알 수 없지만 토마라고 하니까 토마인가 보다 할 정도다. 이 또래 애들의 성장은 진짜 빠르다. 멋있잖아. 얼굴 전혀 모르겠는데 이상해. 아들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든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띵띵 소리가 났다. 반면 내 휴대폰은 전원을 켜두었는데도 좀처럼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제로. 친구 많네.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다. 친구가 많은 편이긴 하지. 좋겠네. 아빠한텐 오늘 문자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아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친구가 없군 여전히 라고 건방지게 말했다. 뼈 때리는 말 들으니 기가 죽는다. 주말에는 이렇게 조용한 내 휴대폰에도 월요일이 되면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다. 대부분 원고를 독촉하는 내용이다. 예전에는 곧바로 답장을 했지만 요즘은 즉시 반응하는 일이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친구도 아니고 일은 재미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부분 마감을 재촉하는 문자라 마감을 지키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고 나면 조금 외로워진다. 그것도 일 처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 친구랑 무슨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로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고. 띵, 또 왔다. 인기 많구나. 아들은 웃고 있었다. 아빠, 친구와 대화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 주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뜻밖의 대답이었다. 친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아빠가 친구가 없는 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잖아. 단순히 스스로 철벽을 치는 사람인 거지. 아빤 문턱이 높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라고. 뭐라고? 너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푹. 마치 복부를 강타당하는 듯 했다. 아무 말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지? 아빤. 아무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거지. 시시한 소리 하는 사람. 아빠 마음에 들지 않잖아. 사람들은 철벽 치는 사람을 싫어해. 부글부글. 기우뚱거리는데도 계속 복부를 강타한다. 난 필사적으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다. 아빠한테도 친구는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빠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할 거야. 아마도. 아빠가 도도한 인상을 풍기니까 다들 다가가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아빠랑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담도 있고 같은 세대 아저씨도 있을 텐데 아빠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는 거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머리에 띵 하고 쓰러질 듯한 느낌이 왔다. 아들은 인기가 많은 듯하다. 아빠, 괜찮지? 정말 친구는 중요한 것 같아. 힘들 땐 친구들이 도와주잖아. 알지? 직장 동료들은 돈을 빌려줄지는 몰라도 도와주진 않잖아. 근데 친구들은 이해관계를 따져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귀찮아하지 않고 응해준단 말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빠, 괜찮지? 시시한 소리도 하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힘들 때 이 친구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손을 쓱 내밀어 주기도 하는 거잖아. 인간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해. 아니야? 침묵. 감동했다. 아빠처럼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이나 성공을 위해 찾아오는 야심가들만 모일 거야. 그 사람들도 웃는 얼굴을 보이겠지만 아빤 그 사람들과 시시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 아무 말이나 하면서 하룻밤 보내냐고. 안 하지? 그런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 물론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겐 별일 아닌 일에도 함께해지는 친구들이 많아. 그건 어느 날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데 너한테는 친구가 재산이다. 일본인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는 친구가 가장 큰 재산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줬거든.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해줬잖아.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 그리고 지금 난 수없이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고통과 슬픔과 고민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지. 아빠 덕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젊지 않은 아빠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시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친구를 더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는 거야.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지내?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야.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친구니까. 다들 아빠한테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아빠와 아들이 걸었던 긴 여정을 되돌아보는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은 침상 속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다. 나는 주방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창문 너머 보이는 붉은 하늘과 작은 달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있자니 아들과 여행했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기사를 해보니 내가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지도 3,000일이 지났다. 3,000일이라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했던가. 일기에 쓰지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반년이면 아들은 프랑스에서 성인이 된다. 그때가 나의 양육을 일단락짓는 1차 목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른바 양육이 끝나는 시점이 아들의 다음 생일이 아닐까 하고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부자의 첫 여행지는 스트라스부르였다. 이혼하기 직전이라 집안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디로? 어딘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해 있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내가 지우려 한 탓인지 요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스트라스부르 시내를 아들과 나란히 걸었던 일뿐이다. 이때는 아들이 정말 말을 많이 했다. 생각해보니 아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납득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가 하는 말에는 하느님도 튀어나오고 자기 가족의 미래상까지 튀어나와 종잡을 수 없긴 했으나 여기저기에 아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 부자는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둘이서 일본 구석구석을 찾아다녔고 유럽은 거의 다 돌아다녔다. 그 후 하와이로 건너갔고 북아프리카, 러시아, 영국, 아이슬란드에도 갔다. 하지만 점점 아들의 성장과 함께 여행 횟수는 줄어들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꼬마 아들이 이제는 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성장했다. 분명 몇 년 후에는 내가 아니라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뒷좌석에 그의 가족이 앉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차를 운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게 분명하다. 그게 인생이니까 그런 날도 기대해야겠다. 나는 아들이 차에 자신의 가족을 태우고 내가 사는 집에 오는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부자가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날이 올 것이다. 위스키를 홀짝이면서 해가 지는 세상을 향해 나는 안녕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지금까지 꼬야 책방에서 츠지 히토리 나리가 쓰고 김선숙이 옮기고 도서출판 성한당에서 펴낸 파리의 하늘 아래 아들과 함께 3,000일이었습니다.